베트남 지도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 나라의 독특한 형태입니다. 베트남은 길고 좁으며 S자처럼 우아하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베트남의 거리를 한번 걸어보면 도로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실제로 베트남에는 7,200만 대 이상의 오토바이가 있으며 이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한 대씩 있을 정도입니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오토바이의 끝없는 흐름은 다소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결은 도망가지도 멈추지도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걸으며 앞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교통체증, 오염, 소음 등 베트남이 매일 겪는 문제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작은 거울, 접이식 의자, 그리고 이발기만 있으면 하늘 아래에서 바로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통소음과 오래된 나무 그늘 속에서 한 남자는 아침 식사값으로 새로 자른 머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양 도시에서는 이것이 불법일 텐데 베트남에서는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베트남의 음주 문화도 특이합니다. 붐비는 거리 모퉁이에 작은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차가운 맥주를 시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베트남의 일상입니다. 호치민시의 부이비엔 거리나 하노이의 타이엔 거리처럼 특정 거리들은 거대한 야외 술집으로 변하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봅시다. 베트남의 거리에서 이발을 시도해볼 용기가 있나요? 시도할 준비가 되었다면 예스, 포기할 것 같다면 NO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특산물 중 하나는 메콩 델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코코넛 벌레입니다. 이 기름진 벌레들은 코코넛 나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튀기거나 구워 먹으며 가장 용감한 사람들은 생으로 먹기도 합니다. 식감은 쫄깃하고 맛은 고소하며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이는 종종 용기를 시험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음식은 피순대입니다. 보통 오리나 돼지의 피와 다진 고기, 땅콩, 허브를 섞어 만든 이 요리는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나며 현지인들에게는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백숙 달걀, 즉 발룻이 있습니다. 소금, 생강, 허브와 함께 제공되며 매우 영양가가 높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편안한 음식입니다. 이 중 어떤 걸 시도해보고 싶나요? 코코네오스, 벌레, 피순대, 발룻, 아래 댓글로 답을 남겨주세요. 베트남에는 공식적으로 54개의 민족 그룹이 인정되어 있으며 이 나라에는 독특하고 예상치 못한 풍습들이 많습니다. 흰 쪽의 민족인 몽족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부 유괴 풍습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 결혼하기로 동의하면 남자는 여자를 집으로 납치해 갑니다. 여자가 그곳에 남기로 결정하고 양가가 동의하면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만약 여자가 떠나기를 원하면 아무도 그녀를 강제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다른 민족들 중에서는 결혼식이 며칠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다오족은 춤, 노래, 복잡한 의식들로 가득한 결혼식을 열며 이들 중 일부 민족에서는 여자가 먼저 결혼을 제안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아내의 집에 살게 됩니다. 이런 모계사회 전통은 아시아에서는 드물지만 베트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 풍습도 놀라운 요소가 있습니다. 로로족과 타이족 사람들은 고인을 위한 음식을 제공하는 풍습이 있으며 고인의 영혼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믿고 음식을 나눕니다. 하니족은 고인의 모습을 닮은 나무 조각상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앉아 대화하며 음식을 나누는 등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의 연결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들이 과거와 사람들을 이어주며 또 다른 전통인 커피 문화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위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커피는 단순한 아침 음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커피가 하나의 문화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커피 수출국으로 전 세계 로부스타 커피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단순히 커피를 재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를 재창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이스밀크 커피인 카페 수아다입니다.
강한 핀 필터 커피에 달콤한 연유와 얼음을 넣어 만든 이 커피는 CNN에서 세계 최고의 커피 중 하나로 칭송받았습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커피는 계란 커피입니다. 계란 노른자와 설탕, 커피를 섞은 크리미한 음료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죽기 전에 꼭 마셔야 할 커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계란 커피를 마셔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아래 댓글에 번호 6을 적어주세요. 일부 지역에서는 소금 커피나 코코넛 커피도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맛일 수 있지만 그 달콤하고 풍부한 맛에 방문객들은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 커피 문화의 최고봉에는 시벳 커피가 있습니다. 시벳 고양이가 소화한 커피콩으로 만든 이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로 베트남을 세계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유명하게 만든 고급 커피입니다. 100개, 약 100달러에 달합니다. 커피가 이렇게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면 축구가 베트남을 사로잡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세요.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이 경기를 시작하면 온 나라가 멈추는 것 같습니다. 상점은 일찍 문을 닫고 가족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이며 심지어 바쁜 거리 상인들도 화면을 설치해 아무도 경기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모든 마을과 도시를 휩쓰는 감정의 파도입니다. 국제 대회 기간에는 거리 곳곳에 붉은 옷을 입고 깃발을 흔들며 목청껏 응원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수천 대의 오토바이가 기쁨의 퍼레이드를 벌이며 그 경적 소리가 하나의 승리의 함성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국가대표의 승리는 몇 년 동안 기억되며 패배는 마치 가족의 슬픔처럼 애도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야기는 당열의 힘입니다. 평소에 서로 말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함께 응원하고 웃고 심지어 울며 하나가 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적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일하는 도중에 낮잠을 자는 것은 게으르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여깁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사무실, 학교, 상점들이 조용해집니다. 직원들은 매트 위에 누워 있거나 의자에 기대어 앉아 짧은 낮잠을 취합니다. 잠깐의 휴식이 사람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 집중력을 높이며 남은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문화는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짧은 낮잠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시에스타 문화가 강한 나라들은 심장 질환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낮잠이 외국인들에게 실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 다음에 소개할 베트남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사람들이 자주 입는 옷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거나 도로에서 음식을 팔거나 친구를 만날 때 파자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밝은 색상의 면 소재, 긴 소매와 느슨한 바지, 이 모든 것이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적인 패션입니다. 처음에는 외국인들에게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덥고 습한 기후에서는 이 선택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파자마는 가볍고 통기성이 좋으며 겸손하고 실용적입니다. 태양을 차단해주고 공기가 잘 흐르며 하루 종일 일한 후 세탁이 쉬운 옷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나치게 편안하거나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 있는 옷차림이 베트남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베트남의 거리가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고속도로에 올라서면 또 다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을 새워서 여행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방문객들에게 가장 놀라운 경험 중 하나는 바로 침대버스입니다. 이 장거리 버스는 일반 좌석 대신 두 줄로 나란히 놓인 좁은 침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객들은 버스가 산을 지나고 시골과 해안을 가로지르며 여행하는 동안 누워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 지방을 가는 여행은 20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호텔 숙박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버스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매우 차가워서 담요나 자켓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공간은 짧은 키의 사람들에게는 편안하지만 키가 큰 사람들에게는 다소 좁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고 새로운 도시에서 일어나면 여행의 또 다른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버스는 여행객들을 나라 곳곳으로 실어 나르며 베트남에서 언제나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그곳의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움과 강함을 동시에 갖춘 존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베트남 여성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우아함, 강인함, 그리고 회복력으로도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외적으로 많은 방문객들은 베트남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우아함, 부드러운 피부, 표현력 있는 눈빛, 그리고 따뜻하면서도 신비로운 미소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서 자세, 태도, 그리고 일상 속에서 여성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도 드러납니다. 바쁜 거리 시장을 지나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조차도 우아함이 묻어납니다. 국제적인 순위에서 베트남 여성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중 하나로 자주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정말 놀라는 점은 전통과 현대의 균형입니다. 한순간 한 여성이 전통적인 아오타이를 입고 겸손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순간에는 비즈니스 회의를 이끌거나 회사를 운영하거나 거래를 협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여성이 이끄는 기업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약 40%의 기업이 여성이 경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문화적으로 충성심과 깊이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관계 속에서 베트남 여성들은 가족에 대한 헌신과 급속히 현대화되는 나라에서 전통과 새로운 기회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젊은 세대는 글로벌한 영향을 받아 다양한 문화적 관계를 탐색하고 틴더나 데이트 나우와 같은 앱을 통해 전 세계의 파트너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과 진실성은 외국인들에게도 친근감을 주고 많은 이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이유입니다. 베트남 여성들의 이미지에는 회복력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역사와 전쟁, 그리고 재건 과정을 거쳐 그들은 가족과 공동체 중심에서 살아왔으며 종종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강인함은 여전히 비즈니스, 교육, 정치, 일상생활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처럼 그 땅 자체에도 숨겨진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그 땅 깊숙한 곳에는 거의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는 자연의 기적, 지구에서 가장 큰 동굴이 숨어 있습니다. 2009년에만 발견된 쏜두앙 동굴은 폭략해방 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이 동굴은 6km 이상 길이가 이어지며 각 구획은 40층 건물 높이만큼이나 큽니다. 동굴 안에는 석순이 마치 거대한 스톤 스카이스크래퍼처럼 솟아있으며 그중 일부는 80m가 넘는 높이를 자랑합니다. 이 광대한 통로를 걷는 것은 동굴을 탐험하는 느낌보다는 다른 행성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동굴 내부에는 숨겨진 생태계가 존재하며 자신만의 정글, 강,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회암 천장에 있는 거대한 천창을 통해 햇빛이 비추어 나무가 자라고 구름이 동굴 안에서 형성됩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에 지구 어디에도 없는 식물과 동물의 종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백만 년 동안 고요히 보존된 잃어버린 세계와도 같습니다. 쏜두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약 200만 년 전 지하강이 석회암을 침식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구획들을 하나하나 새겨나갔습니다. 대부분의 동굴들이 어둡고 좁은 느낌을 주는 반면 쏜두앙은 그 크기와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압도당하게 만듭니다. 이 동굴은 환경이 매우 취약하여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매년 약 1000명의 관광객만이 입장할 수 있으며 그 여행은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방문객들은 두꺼운 정글을 통과하고 강을 건너며 동굴 안에서 캠핑을 해야 합니다. 비용은 1인당 약 3,000달러로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 모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생에 한 번 경험할 만한 여정이며 종종 지구의 마지막 프론티어를 걷는 것과 비유됩니다. BBC는 쏜두앙을 베트남이 모험가들에게 선사한 선물이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의 정신을 이해하고 싶다면 단지 그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나라의 축제를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베트남은 매년 8,000개 이상의 축제가 열리는 나라로 그 달력은 색깔, 음악, 전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축제는 떡 은구옌 단설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베트남 문화의 심장입니다. 가족들이 다시 모이고 북부 지역은 복숭아꽃, 남부 지역은 노란 목련꽃으로 집을 장식하며 시장은 붉은 봉투와 등불, 달콤한 간식들로 넘쳐납니다. 설날 전에는 폭죽과 기도가 지나간 한 해를 마감하고 전통 음식인 반증과 절인 채소들이 새해를 맞이합니다. 거리에는 사자춤, 조상에게 향을 올리는 가족들, 그리고 새로움과 희망의 기운이 넘쳐 흐릅니다. 떡 응구엔단 후에는 하노이에 향정사 축제가 많은 순례자들을 끌어들입니다. 보트는 고요한 옌강을 따라 흐르며 관광객들은 석회암 산들 사이를 지나 신성한 사원과 동굴로 향합니다. 중부 베트남에서는 2년마다 후에 축제가 열립니다. 한때 제국의 수도였던 후에는 예술, 음악, 전통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변신합니다. 관광객들은 왕실 의식의 재현을 목격하고 왕에게만 허락된 궁정 음악을 즐기며 전 세계에서 온 예술가들의 현대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축제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문화적 다리로 베트남이 어떻게 전통을 보존하면서 미래를 받아들이는지 보여줍니다. 북부 고산지대에서는 사파 사랑시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마다 몽족과 다오족 젊은이들이 모여 전통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이곳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사랑이 시작되는 장소이자 음악이 구애의 언어가 되는 곳이며 전통이 공동체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축제가 베트남의 문화, 달력을 밝히는 동안 베트남의 자연 경관은 그 자체로 세계적인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고대 도시에서 숨막히는 자연의 경이로움까지 베트남은 가장 경험이 많은 여행자들에게도 놀라움을 선사하는 여행지들이 가득합니다. 첫 번째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하노이입니다. 여기서 역사와 현대적인 삶은 적절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구시가지에서는 좁은 거리가 상인들, 자전거, 커피 가게들로 붐비고 프랑스 식민지 시대 건축물이 고대 사원들과 나란히 서 있습니다. 호치민 묘소는 베트남의 현대사를 상기시킵니다. 호황기엠 호수 옆에서 계란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빠르게 변화하는 하노이의 모습 속에서 전통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한때 은구엔 왕조의 수도였던 후에가 있습니다. 후에의 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때 왕실 역사를 전하며 큰 문, 궁전, 그리고 제국의 무덤들이 향강을 따라 흩어져 있습니다. 건축물 이외에도 후에는 그 유명한 음식을 자랑합니다. 부원보 후에 같은 매운 소고기, 국수나 섬세한 쌀떡은 왕실 연회를 떠오르게 합니다. 산악지대에는 사파가 있습니다. 사파는 계단식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계절마다 색이 변하는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안개 자욱한 계곡을 트레킹하면서 몽족, 다오족, 떼이족 커뮤니티와 만나면 그들의 따뜻함과 강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인도차이나의 지붕이라 불리는 판시판산이 도전과제를 제공합니다. 당연히 하롱베이는 베트남 여행지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1,600개가 넘는 석회암 섬들이 에메랄드빛 물속에서 솟아오르며 마치 꿈속을 항해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이곳에서 크루징을 하거나 숨겨진 동굴을 탐험하거나 그냥 바다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는 것만으로도 평생 기억에 남을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섬, 푸꾸옥, 흰 모래 해변과 맑은 물, 그리고 다채로운 야경을 자랑하는 야시장까지 이곳은 휴식과 문화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여행지입니다. 고급 리조트부터 간단한 해변가 가게들까지 푸꾸옥은 베트남 남부의 자유로운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한 여행자들이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바로 그 음식입니다. 베트남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균형과 창의성, 그리고 놀라움이 가득한 문화 여행입니다. 북부에서는 맛이 가볍고 섬세합니다. 하노이의 대표적인 음식인 포국수는 천천히 끓인 육수로 만든 향긋한 국수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북부 요리의 정수는 단순하고 섬세하지만 깊은 위안을 줍니다. 또 다른 인기 요리인 분차는 구운 돼지고기와 쌀국수, 신선한 허브가 어우러진 요리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하노이를 방문해 이 음식을 즐겼습니다. 중부 베트남으로 가면 음식은 더 대담하고 매콤하고 색감이 풍부해집니다.
이 지역은 한때 제국의 수도였으며 그 요리는 여전히 왕실의 우아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분보 후에 같은 매운 소고기, 국수나 정교한 밤버, 쌀떡은 아름답게 준비되어 제공됩니다. 각 한 입은 작은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며 맛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중시하는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남부에서는 음식이 더 대담하고 풍성합니다. 크메르, 중국, 참족 문화의 영향을 받아 요리는 달고 화려하며 양도 많습니다.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반서 팬케이크나 허티우 남방 국수는 다양한 전통들이 혼합된 독특한 요리입니다. 남부 음식은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을 주며 그곳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친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음식의 가장 놀라운 점은 신선함에 대한 의존입니다. 시장에는 신선한 허브, 채소, 과일들이 넘쳐나며 이들은 같은 날 수확되어 바로 식탁에 오릅니다. 식사는 종종 공유되며 테이블 위에 여러 그릇이 놓여져 있어 모든 사람이 조금씩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 식사의 문화는 가장 단순한 식사도 하나의 축제로 만듭니다. 포부터 반석까지, 길거리 음식에서 우아한 레스토랑까지, 베트남 음식은 이 나라 여행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완벽한 끝맺음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가장 놀랍고 흥미로운 15가지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나라의 독특한 S자, 형태와 끝없이 이어지는 오토바이 물결부터 길거리 이발사, 특이한 진미들, 숨겨진 동굴, 그리고 세계를 매료시킨 음식까지 베트남은 계속해서 놀라움을 선사하는 나라입니다. 이 여행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이상한 점이나 볼거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한다면 베트남은 언제나 또 다른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이나 베트남을 직접 경험해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두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